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은 다른 궤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해서.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이 3분기에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네. 볼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오를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꼭 필요한 분, 그리고 또 저희 증시각도TV가 또 간절히 원하던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반도체 산업 분야 전문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다들 좀 깜짝 놀랐고,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서 역대급 순매수를 그렇죠. 보여줬어요. 네.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항상 거꾸로. 역대급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예, 네. 최고. 근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한국은 좀 불친절한 게 IR이 분해를 안 해서 맞아요. 갖다 주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한 달쯤 뒤에 이제 최종할 때는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것도 딱 금액만 나오지 네. 외국 기업들 같이 좀 더 세밀하게 네. 어떻게 해서 이 수치들이 나왔는지 네. 이런 거를 잘 해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사업부도 그냥 사업부별로 DS 사업부 이렇게 툭 나누니까 맞아요. 그 안에 낸드 디램 쪼개서 이렇게 뭐 네. 해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파운드리도 있고 맞습니다. 또 LSI도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다 뭉뚱기로도 틱 해버리니까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테니까 맞아요. 숨겨서 전체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문화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외국 기업 나스닥에 등록된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네. IR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시장의 밸류 다운을 받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기업들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에 인색하다라는 거. 맞아.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이 신경 쓰지 말어. 뭐 맞아, 이런 그런 느낌이 많이 느낌이고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예민한 게 나왔으면 즉각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좋건 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 네, 어차피 이게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뭐 언젠가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겠지. 근데 그런 투자자들은 그 사이도 벌써 많이 무브먼트가 있거든요. 며칠 그렇죠. 사이에.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 지난 목요일 날은 아주 시가 반응을 했죠. 네네. 이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오전에 풍문이 돌기를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풍문이 돌았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바로 아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홍보실에서 선언하자. 그날 바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풍문이 돌았을 때 3점 몇 %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럼 아니라고 반박하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 만약에 사실은 그 호재 때문에 떴던 거라면 아직은 실적 발표 전날이었으니까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2%대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줬을 때 사실이든 아니든 네. 그럼 신뢰가 얻어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예. 그리고 다음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네. HBM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즉각 대응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요게 되게 잘했던 포인트고 그리고 다음날 실적 나오니까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네. 뭐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네. 지금 지난 목요일날 했던 것 같은 그런 액션들이 삼성전자 앞으로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정부 차원에서 밸류 프로그램 안만 한다고 해봤자 기업들이 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큰 그렇죠. 효과를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지난주 목요일날 그 액션들이 저희 보면 좀 곱씹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배당을 3% 중반이나 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준다라고 기업 자체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 수준은 주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좀 친절하게 주주와 우리는 동행하는 입장이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 배당 3.5%의 효과가 상당히 배가 되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인색합니다. 한 장 달랑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증권사 애널리티나 좀 큰 손 같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잖아요. 팀에다가. 네네. 그거 그냥 물어보기 전에 해버리면 본인들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일일이 대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료 뿌려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아니면 아예 설명을 해버리든지 네네. 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인색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뭐 개중에는 뭐 숨길 게 많아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네. 심리가 한국 네. 이제 풍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좀 주식 시장도 밸류업되고 선진화가 되려면 네. 그런 면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분명히 플러스면 플러스였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실적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10조 중에서 도대체 반도체가 얼만큼이냐. 그렇죠. 앤드 또 궁금한 거는 반도체 중에서 충당금 환입된 게 또 얼만큼이냐.
또 더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재고자산치 평가 부분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렇게 많이 환입이 됐느냐. 그리고 또 이 중에 낸드는 얼마고 디램은 얼마고 사실 또 파운드리 얼마고 LSI는 뭐 실적이 적지 않았는지 프로스가 났는지 파운드리 도대체 돈을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 사실 그거 딱 보여주면 몇 분기 쫙 연결시켜 보면 대충 미래 그림 딱 나오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주환 박사님을 통해서 해안을 조금 좀 엿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바로 전날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8조 3천억, 4천억 정도였잖아요. 많이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조 4천억이니까 거의 2조 원 정도 더 네. 난 거였었고,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몇 개를 훑어봤을 때 이제 섹터별로 잘 모르니까 네. 얼마를 예측하나 봐요. 물론 편차가 크긴 컸어요. 증권사 네, 크긴 네. 컸지만 전반적으로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가 속해 있는 DS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예상치는 약 4조 원 2천억대부터 4조 8천억대 정도의 밴드에 좀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8조 3천억 원 정도 예상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플러스 2조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도체만 2조 원이 플러스 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 모바일 쪽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못해도 4조 원대 후반까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조 원을 살짝 넘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10조 원이 넘으려면 반도체 최소한 6조 원 이상을 해줘야지 되고 왜냐면 모바일이 1, 2분기가 극성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신제품이 이제 막 음. 바로 10일 날 이제 또한 저희들 이제 폴더블 폰들이 이제 언택 행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플러스가 됐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의 역할이 생각보다 컸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전문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보여지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분기에 반도체 부분이 1조 9천억 원 정도 됐었고 네네. 이제 그때 대부분 지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왔을 때는 비교를 했었잖아요. 하이닉스랑. 네.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하이닉스가 압승을 했던 1분기 실적이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만 해도 적자였었던 네네. 삼성전자 이렇게 흑자전을 했던 거는 다른 요인보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수출해서 수량을 봤을 때 그랬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간 효과 작년 9월 10월부터 낸드 가격도 그렇고 디램 주요 제품들이 가격이 다 상승전을 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수요 회복은 아니고 공급광이 해소됐다. 악성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는 거였었고요. 그 말에 대한 뒷받침이 지난 5월 달 저희 통계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을 때 네네. 수출 통계를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역대 월간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총액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 수출 총 전체 놓고 봐도 그랬었고 네, 그러면서 대부분 산자부의 보도자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회복됐고 어떻게 됐고 막 나왔는데 정말 수요가 회복됐을까 저는 사실 퀘스천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5월 달께 바로 최근에 떴습니다. 5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던 그걸 뜯어봤을 때에 대부분의 메모리 제품들이 수량 증가가 마이너스였어요. D램은 마이너스 14% 전년 정도가 전년 동월 대비. 아 정말요? 예. 그리고 복합칩 메모리도 마이너스였었고 비메모리도 마이너스였고 주요 제품들이 다 수요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5월달에 금액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유일하게 수요가 증가했던 게 두 개가 있는데 네. 디램 모듈 하고 그러면 낸드. 디램 모듈이면은 뭐 결국 HBM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전에는 HBM이 없던 시절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는데 최근에 보면 작년 9월 10월부터 메모리 모듈의 수출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HBM 맞나요? 그게 바로 HBM의 효과라서 HBM이 아마도 분류상에 제 생각에 기존에는 내가 디램 모듈을 확인을 안 했던 품목인데 있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금액이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상승에 있는 거예요. 보드 상단에 있는 거예요. 디램 모듈이. 그래서 예상컨대 HBM이 그쪽에 분류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HBM의 당연히 증가율이 작년 초에는 거의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엄청난 증가율, 80% 증가율을 보였었고 낸드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했던 건 낸드다. 디램이 아니고 그래서 낸드 역시 수량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디램은 그러니까 HBM과 낸드만 수요가 실제로 증가했다. 그리고 나머지 디램류와 비메모리들은 대부분 수요는 오히려 감소였었다. 전년 동월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최대 시적으로 했던 것들은 그냥 가격 효과다 단순히.
공급 과잉이 해소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정리하면 이러네요. 결국은 서버네. 전부 서버 수요네요. 왜냐면 디램 모듈 당연히 AI 서버 HBM은 AI 서버 쪽. AI 서버 들어갈 것이고 낸드도 아마 ESSD 맞습니다. SSD로 해가지고 서버에 들어가는 거죠.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왜냐 모바일 폰이 그렇게 출하량이 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기존 디바이스, 소위 말하는 레거시 디바이스는 수요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B2C 제품들은 수요가 약했다. 내지는 오히려 둔화됐거나 마이너스가 됐고 B2P 쪽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6월 달에도 아마 이 추세가 유지될 것 같고 6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공급 과잉 해소지 수요 회복이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증권사 중에 몇몇 개 조금 저와 비슷한 의견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아직 수요는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많은 기관에서 정부에서 금액만 보고 수요가 살아나서 가격이 올랐고 실적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는 팩트는 아니다. 금액은 증가했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고 3분기에도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갈 거로 대부분 보고 예상하잖아요. 제가 주로 보는 이제 외국 기관 자료 중에 이제 트렌드포스가 있는데 근데 트렌드포스에서도 역시 3분기에도 낸드 디램 다 한 8에서 10%, 15%까지도 가격 상승이 가능한. 왜냐하면은 공급 과잉에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요의 본격적인 회장은 B2C가 사실은 플러스로 증가하기 시작해야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되고 그래야지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제한적인 회복세인 것이고 중국 시장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수출이 굉장히 여전히 부전하고 미국 수출 쪽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짜짐 약간 이례적인 상황들이 다시 노말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국이 수출 1위 국가로 다시 전환되고 중국 쪽으로의 우리들의 메모리 수출들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돼야지 본격적인 경기가 회복됐고 수요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은 그 상태까지는 아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수출입을 통해서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현재 상황들을 파악할 때 레거시 쪽의 증가는 중국 수출 증가 이코르로 나타나니 지금 20%, 19% 거기서 왔다 갔다 서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1등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중국이 쭉 수출 1등 국가로 딱 변하는 순간 레거시가 뭔가 빵 터졌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니까 이거 반도체도 미국 수출이네. 지금 올해 주가 오른 건 전부 미국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아직까지도 WSTS라는 곳에서 이제 지역별로 월별로 그러니까 최종 수요 기준이죠. 그래서 반도체 출하량을 집계를 하는데 보면은 미국 쪽으로의 수요 증가를 전년 동기 동월비로 했을 때 두 자릿수를 지금 몇 개월째 연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자리라는 건 20-30% 정도씩 막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만 호황이라는 우리의 마크로의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인 거고 미국 AI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IT 산업 전반적으로 미국의 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냥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저기서 바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 이주환 박사님 아니면 이거는 한국에서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저희 들으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반도체 삼성전자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좀 뿌려주시는 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디램 모듈과 낸드가 많이 팔렸으면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는 낸드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디램의 가격 상승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재고평가 차손 환입이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이 있고 요 세 가지로 이제 지표 이렇게 모이네요. 그러니까 HBM은 팔긴 팔았겠지만은 하이닉스만큼 많이 남는 거는 못 팔았을 테니까 HBM2 많이 팔고 이랬었을 테니까 팔긴 팔아도 그거의 물량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진짜 방송국에 요청이 많아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분석 왜냐하면 총액밖에 없으니까 의견이 다 분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만 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재고 자산 평가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재고가 그럼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 수준이 높아야지 그 금액이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네, 손실 본 게 엄청 쌓여 있어도 창고에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못 팔고 있는 게 예, 아니고. 예, 근데 예. 제가 지난번 이미 한 달 전, 그다음에 2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이미 재고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말 수준이 돼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네. 그러면은 재고 평가액이 전년도 작년도 뭐 3분기 4분기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재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고 평가에 이게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가격 상승은 확실하게 꾸준히 일어났는데 네. 늘스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캐파가 생산 캐파가 SK 하이닉스 2배 정도 딱 네. 2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갖고 있는 볼륨도 2배. 네. 그러면은 기존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이 똑같이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2배만큼의 효과가 삼성전자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혜택은 삼성전자가 누리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혜택은 삼성전자 밀리고 마진율이 높은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수혜로 여전히 또한 좋은 실적.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다른 궤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해서.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3분기에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네. 볼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HBM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는 걸 막고 네. 아마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4세대, 5세대, 주로 4세대겠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네. 5세대는 또 준차 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삼성전자도 여전히 계속 나오는 게 최근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한 36% 정도 된다. HBM 시장에서.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4세대는 아니고 3세대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3세대 HBM조차도 그냥 DDR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마진율은 당연히 높을 것이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시장에 리딩 업체는 하이닉스지만 전 세계 시장에 30-40%를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있다. 네네네.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고객한테. 네네. 여전히 여기에서 높은 마진율이 삼성전자 북에도 반영이 되겠죠. 네네네. 네. 여전히 그러니까 HBM 기여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근데 사실은 뭐 AI 서버 아니더라도 일반 서버도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그 어떤 욕구들이 많아지니까 기존 쓰던 DDR에서 그냥 이거 2단 쌓아도 아니 4단 쌓아도 되니까 그냥 HBM2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삼성전자 그 DS 부분 실적이 또 내용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는 재고 평가 차손이 환입된 양이 재고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추정이 된다면 삼성은 이번에 6조대 수익 중에서 자기 체력으로 돈 번 게 꽤 될 거다. 즉 가격이 올라서 자기 체력으로 돈 번 게 그렇죠. 그렇게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3분기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3분기에는 아마도 예상컨대 네. 지금 2분기까지는 이제 최소 5월까지는 6월은 아직 모르겠으니까 네. 가격 상승 오로지 가격 상승 효과였잖아요. 네네. 실적 개선된 게. 왜냐면 네네. 수요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측면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3분기 되면은 계절적으로 전통적으로 바이니스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상 호황기잖아요. 3분기는 항상 실적이 피크를 찍는 게 대부분은 3분기. 네네네. 가끔 4분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자체도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된 거죠. 네. B2C 제품들의 네네. 수요가. 네. 그렇게 봤을 때 3분기는 원래 가격 상승에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네. 플러스 이제 수요도 회복까지도 겹쳐지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삼성전자 지금 이미 2분기에 10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뭐 14조도 기대를 하고 15조도 기대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되면 아무래도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추수감사절 그다음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으니까 선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때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물량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당연히 IT 부품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하나 여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자 이게 수요 회복이 아니고 공급 과잉 해소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시계열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 라인을 지금 줄인 거잖아요. 설비 투자를 많이 줄였던 거고 네, 심지어 작년에 감산까지 했었죠. 감산을 했잖아요. 감산. 첫 번째 질문. 공급을 늘리려고 마음을 먹어서 웨이퍼를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야, 그 캐파 제대로 돌리면 이것도 가격 박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총액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에 항상 그런 사이클이었었죠. 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대부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의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막 절반 정도로 줄였을 때 네. 전년도보다 확 늘린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네네네. 주로 레거시 예, 예. 가능성이 높긴 하죠. 예. 이걸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뭐 중국엔 레거시가 많을 거라고 하긴 하지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중국에 수출하던 물량이 일부가 국산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뭐 그게 이건 24나노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쪽의 수요는 줄어들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제 작아진 파이를 가지고 다시 경쟁을 하려면은 설비 투자 경쟁을 이제는 서로 또한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설비 투자가 오래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지 변수는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설비 투자 총액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정확하게 얼만큼이 디램이 가고 어디가 낸드 가고 어디가 파운더리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가 특별히 디램에서도 HDBM으로 가는지 요거를 쪼개서 볼 수는 없어요. 그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진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미국은 알려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 그 정도까지 알려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쟁사들이 알면 안 되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히든인 거죠. 이 포카를 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국 기업도 알려주진 않는데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급 과잉이 뭐 공급 부족이니 하는 게 이제 특정 제품에 대해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서 동일한 설비 투자 증가가 있더라도 부품별로, 섹터별로, 제품별로는 공급 과잉이 안 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청주 14M 공장 X인가요? 14X인가 14M 공장을 그 하이닉스에서 증설을 25년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 전부 다 TSV 공정이라고 했거든요. 전부 HBM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디램 공급량이 늘진 않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기존의 공장조차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신설되는 시간이 막 2년 정도 걸리니까 기존의 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장비 좀 바꾸고 라인 조금 바꾸는 건 훨씬 짧게 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이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천에 있는 공장 중 M10 공장을 메모리 공장을 이제 HBM 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M10에서 나오던 물량이 상당히 있을 거잖아요. 월 10만 장이 될지 20만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야, 그러면 삼성전자 잘하면 어부질이 가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를 삼성전자도 같은 액션을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4, 5 지금 팹에 대해서 지금 용도를 확정해 놓지 않고 공장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가 평택 공장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로 갈지 파운더리로 갈지 아니면 HBM 전용으로 갈지 그래서 요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설비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공급 과잉이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골드락스 상황이 1년 정도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HBM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마진이 막 50%씩 나니까 그거 하겠다고 그쪽으로 다 돌리면 디램 공급 증가가 없는 상황이면 수요만 증가해주면 그냥 빠방이네요. 빠방 가게 튀면서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호황기회가 길어지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호황기회 분명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는 25년도 상반기 정도까지가 이제 이번 강세 사이클에 이제 그거 그 다음은 상황 좀 봐야 되는데 보통 그 이후에 약세로 전환됐다. 한 2년 정도 강세, 1.5년 약세. 그쵸. 이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잘하면 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거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해준 게 HBM인 거죠. 그러니까 HBM이 등장하면서 공급 과잉을 지연시켜 버리는 거죠.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설비 증설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하지만은 그게 HBM으로 넘어가니까 디램은 설비 증설이 거의 없는 상황. 그래서 수요가 약해도 가격은 보존이 됐고 여기서 수요까지 한바탕 더 올라와 주면 와 이것도 옛날 마진 좋을 때 50% 받았지 않습니까? 50%까지 갔었죠. 삼성전자는 거기다 이제 파운더리까지 했죠. 파운더리도 어떻게든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 설비 투자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상당 부분이 HBM 전용과 파운더리를 빠져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주로 신경 쓰던 디램과 낸드 쪽은 공급 과잉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설비 투자 하더라도.